아이디어가 있어 오늘도 잘 만납니다. 예, 요즘에 저의 남친이요, 이 부산에 공연장을 오픈해서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쑥뜸기? 쑥뜸기. 예, 그거 하나 사주면 괜찮겠네요. 예, 얼마입니까? 그게 또 탐이 나셨습니다. 예. 연예인 DC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시고. 예. 이 쑥둥기 보면은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는 내가 내 손으로 찜질하게 가장 좋게 이 디자인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오늘도 쑥둥기한테 내 매력이 밀렸지 뭐예요. 아우, 다음 주에도 좀 더 매력적인 아이디어 발전소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매거진 진유한입니다. 3대를 이어온 음식점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갑니다. 또 대를 이어 기부에 앞장섰던 최 부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학교 폭력은 어떨까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학생이 다음 해에는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급생들이 후배의 팔과 다리를 잡고 저수지로 던집니다. 겁에 질린 피해 학생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물에 처박힙니다. 이번에는 후배를 의자에 앉히고 머리 위로 음료수를 붓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5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대물림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폭행하는 부분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인식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학년은 2학년, 2학년은 1학년, 1학년은 신입생을 괴롭히는 대물림 폭력은 무려 300여 차례에 걸쳐 자행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 신고돼서야 알았습니다. 까들로 행동하고 또 교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제가 그걸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폭력 못지않게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왕따 카페인데요. 중학생 1학년들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같은 반 특정 친구를 비아냥대는 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노골적인 욕설은 기본이고 포토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폭력을 하는 사진이 실리기 일쑤입니다. 저 의자에다가 욕설을 막 써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눈물만 뚝 돌리고 있더라고요. 현재 파악된 이런 안티카페는 무려 1000여 개. 개설자와 연락이 닿는 안티카페 110개를 조사해보니 충격적이게도 절반인 55개가 초등학생이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이라는 피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안티카페. 경찰은 적발된 카페에 대해 관리자의 부모와 학교에 통보하고 카페를 자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대낮 법원에 119 구조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48살 여성 오모 씨가 서울 소초동 법원 종합청사 4층에서 뭉글맨 채 뛰어내렸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창에 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상황. 오 씨는 이혼한 남편과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자 재심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받는 것이 두렵다.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법원은 최근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사건 경위와 재판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오 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필리핀 여행 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관광객들이 필리핀 마닐라 한복판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납치할 때 상황이 당황스럽지요. 우리 어딘지도 모르겠다고. 뭐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납치 용의자 중에는 현지 경찰관도 포함돼 있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관은 관광객들을 마약 사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주머니에 자꾸 뭘 넣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소지품에서 자기가 내놓은 거를 주머니에 나왔다 이렇게. 가이드를 제외한 관광객 4명은 각각 600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을 입금한 뒤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납치범들이 가이드에게 몸값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먹기만 하면 위중한 병이라도 다 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온라인에 넘쳐나는 이런 광고를 믿고 건강 관련 식품을 먹었다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는 간이나 콩팥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엉겁결에 당뇨에 좋다는 약을 30만 원어치 산 백모 씨. 평소 먹던 당뇨약까지 끊고 문제의 약을 먹었지만 상태가 더 우리 나빠졌습니다. 몸에 부작용이나 그런 것이 없이 깨끗하게 고친다고 하니까는. 알고 보니 백 씨가 구입한 것은 약이 아닌 식품. 이 소비자원 조사 결과 사전에 심의를 받는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사전 심의가 필요 없는 일반 식품의 경우 허위 광고 비율이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작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식품의 건강 관련 표현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식약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입장 신호와 동시에 기다리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바로 3년 동안 입을 교복을 고르는 건데요. 교복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기. 그럼요. 그냥 주시는 거니까 거의. 기증하는 학생에게 자원봉사 2시간을 인정해주면서 참여율이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침부터 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싸다고 하길래 친구들 말 듣고 왔어요. 언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전부터 일찍 와서. 아예 학교에서 중고 교복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졸업식 일주일 전부터 사복을 입도록 독려해 졸업생 절반의 기증을 받아냈습니다. 중고 교복을 판매한 뒤 판매금의 90%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사회적 기업까지 등장하는 등 치솟는 교복값의 다양한 절약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리산에서 태어난 반달가슴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충남의 한 수목원에서 또 다른 반달가슴곰이 쌍둥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새끼 곰 무게는 300g 안팎. 기척을 느낀 어미곰이 몸을 돌리는 사이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몸에 털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미가 그 새끼가 뭐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계속 몸을 움직여가면서 따뜻한 혀로 이렇게 핥아주고. 아기 곰들은 생후 100일이 지나면 어미품을 벗어나 인공수유가 가능합니다. 반달가슴곰의 생생한 출산과 육아 장면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게가 25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철새, 북방 사막닥새는 해마다 지구 한 바퀴 거리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와. 오늘 이 힘찬 이 작은 철새의 도전처럼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매거진이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에너지죠. 그 작은 새가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니까요. 이 새처럼 불끈 힘내서 오늘도 멋지게 시작해야죠. 자, 정경미 씨. 네, 이제 봄인데요. 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결혼입니다. 이 사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시작은요, 또 프로포즈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